안녕하세요. 아토모빌 정실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디젤 자동차 R 엔진, DPF 유로5, 유로6 주제로 디젤 자동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내용이 좀 많은 듯해서 1부, 2부, 3부로 해서 계획을 잡고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 저의 경험담에 의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들은 저의 정비 경험담 그리고 기타 보충해야 할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디젤 자동차 운전자분의 이야기들을 물어보며 복합적으로 참고하여 이야기를 나눠드리니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좀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DPF, 지금 현 시대 디젤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밀입자 필터입니다. 자, 디젤 자동차 운전자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배출가스 관련 매연을 태워서 배출가스를 감소시킨다.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매연을 태워 미세입자 PM을 줄이는 것이지, 배출가스를 줄인다는 의미를 두는 것은 좀 틀린 생각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배출가스는 DOC 촉매, 그 이어 LNT 촉매, SCR 요소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DPF는 미세먼지 매연을 줄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DPF, 앞에 물건을 내놨습니다. 네. DPF, 고압 펌프 인젝터. 네. 유로 5부터는요, 비메탄 탄화수소, 분진의 개수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출가스는 오직 디젤 자동차 하나만 두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디젤, 가솔린, LPI 모든 기관 차량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기가스는 우선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문제가 시작한 지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부터 1943년에 LA 스모그가 발생하여 이것이 이제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의 시작이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제기를 시작한 지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무렵부터 아마 한국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가솔린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NO, NO2, NOx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비롯하여 2020년 현 시대에서는 더욱더 배출가스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자동차 엔진 기술 또한 역시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도 경량화시키고 연소 방식, 그리고 이제 윤활유의 개발, 이렇게 후처리 장치들의 개발 등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연료는 좀 더 품질 개발을 하지 않고 자꾸 짝퉁이나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못할 망정, 그 개발을 못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제재는 좀 엄격하게 좀 해야 하는데, 참 그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여 년 동안 자동차 흐름 시장을 보면 한참 가솔린 유행을 하다가 가솔린 차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다시 또 배출가스 이슈를 삼아 LPG 차량 한참 다시 또 유행이 되어 왔고, 산타모, 레조, 카스타, 카렌스, 이때 그 시절에는 가스 충전소에 어딜 가도 충전소에는
줄 서서 기다리고 충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레저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 뭐 너도 나도 가스 차량을 소유할 수 있었고 휘발유 값이 최고치였습니다. 휘발유는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좋은데 유류 부담이 너무 컸었기에 가스차로 유행이 되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하다못해 뭐 장애인 등급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종을 분류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가스차 소유를 못하게 제도를 만드는 적도 있었죠. 그때도 역시 가스차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이슈로 또 제재가 들어가고 나서 다시 또 디젤 자동차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디젤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막 늘뛰도록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었었죠. 심지어 뭐 디젤 자동차 뭐 예전 뭐 초기 렉스턴의 뭐 그 교통사고 뉴스에도 기억이 나는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디젤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SUV 차량은 뭐 괴물 차량, 살인마 차량, 무기 차량이라고 했던 말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디젤 자동차는 무엇보다도 가장 선호했던 것이 바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부담 없는 차량이기에 또한 튼튼하고 SUV 또 차량이기에 거의 디젤 자동차가 압도를 했었죠. 그때 디젤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이 디젤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10년도부터 디젤 자동차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렴치한 차량이 점점 되어져 오늘날 시장까지 이렇게 인식이 아주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가솔린, 가스, 디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으로 치우쳤다. 다시 또 이제 가스로 치우쳤다. 또 다시 이제 디젤로 치우치다가 아직은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무리 봐도 더 지켜봐야 하겠고, 이유는 뭐 부주의 사고가 아닌 차체 오류로 인하여 뭐 화재 사고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디 대한민국 국민 운전자의 생명을 단 0.01%라도 큰 피해를 가질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발은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지만 손은 운전대를 잡고 가야 하지. 운전자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운전대 손 놓고 운전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차량 운전자분 생명을 담보하여 위험한 상황, 살해 그리고 발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옵션보다 내구성 그리고 차량의 안전 쪽으로 더더욱 귀 기울여 이 차량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하여 한참 떠들었던 미세먼지 관련을 보면 지금 뭐 미세먼지 기준, 그 기준이 우리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에 치우쳐 많은 국민들께서 디젤 자동차 인식이 면에 대한 이제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지내왔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매운맛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PM, 미세먼지, 그 기준을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 주요 관심 이슈이니까요. 미세먼지보다 뭐 더 심각한 요즘 코로나 사태 위기에 안고 있으니 지금은 미세먼지네 뭐 이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듯 합니다. PM, 미세먼지 PM10,
그리고 PM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M10은 일반적으로 10마이크로미터로 이하의 직경을 가진 입자라고 합니다. PM2.5는 일반적으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직경을 가진 미세 흡입 입자를 가리킵니다. PM2.5 마이크로미터 얼마나 직경이 작을까요? 얼마나 작을까요?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생각해 보면 평균 머리카락 직경이 약 70 마이크로미터라고 가장 큰 미세 입자보다 30배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로 중점을 두는 것조차도 좀 이해는 가지가 않습니다. 배출가스는 디젤, 가솔린, LPG, LPI 모든 차량의 대상 차량이지 이 디젤차 하나만 붙잡고 중점을 두고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M은 자동차에 있어서 미세먼지 기준을 잡는다면 요즘 시장 흐름이 전기차 선호, 수소차 선호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온 전기차도 역시 미세먼지 주범이며 모든 차들, 산업 공장 다 미세먼지 주범이지 마냥 디젤차만 잡고 중점을 두는 것은 또한 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 환경부 미세먼지 통계를 따져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모든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 어떤 모든 차들, 타이어가 장착되어 달린 차들, 이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가 배출 33%입니다. 도로의 먼지, 서스펜션, 울타리 이런 게 31%,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에 밟았을 때의 배출 미세먼지가 19%,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이 17%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차량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인식을 다시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자꾸 디젤차의 배출가스, 지금 이렇게 디젤 자동차는 이거 배출가스,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기에 그래도 그나마 배기가스 배출은 17%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자꾸 디젤 자동차 차량으로 배출가스 미세먼지 이슈를 절대 접목을 시켜서 디젤 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스트레스, 수리비 부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좋다, 나쁘다, 많이 좋아졌다. 자동차 환경 규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기는 뭐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완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큰 이유라고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자 현실인데 말입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중 겨울철에 남방 소모량으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증가하여 한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자, 미세먼지 이제는 미세먼지 매연 이 주범이 대상차를 꼭 디젤차 하나로 잡고 디젤차를 하나로 짚고 이게 좀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 노력과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좀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점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미세먼지 매연보다는 디젤 엔진의 기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료의 품질입니다. DPF 입자 필터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질소 산화물 처리 기술이 우선입니다.
이제 우리 디젤 자동차 뭐 DPF, LNT, SCR, 요소수 이렇게 하면 뭐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디젤 엔진 기술, 연료 품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 방안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봅니다. 엔진 오일 DPF에 대해서 뭐 전용 오일이 있습니다. DPF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덜 받기 위해서. 엔진 오일에 좀 더 첨가를 했습니다. DPF 전용 오일이라고 명시했잖아요. 경유도 역시 DPF 전용 경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금껏 보면. 왜? 이 경유 품질에 좀 더 보완과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배출가스. 유로5, 유로6, 유로 하는데 여기에 뜻을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 유로라고 명칭을 두었습니다. 자, 유로 1, 2, 3, 4, 5 이렇게 차례차례 시행하고 현재는 유로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로 7을 마지막으로 할 계획이고 2025년도에는 유로 7을 끝으로 이후에는 서서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폐지하겠다고 유럽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있는데 뭐 농기계, 뭐 건설 장비, 뭐 배 이렇게 스테이지 1, 2, 3, 4, 5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미국의 규제에서는 미 환경국인 EPA 이 지정한 TIER 이라는 규정을 사용합니다. TIER 1, 2, 3, 4를 사용하고 TER 인터림과 파이널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EV 규제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차량이 판매되는 그 신차들 그 기준에 맞춰서 LEV 1, 2, 3까지 현재는 1, 2, 3까지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배출가스 규제의 이야기 중에 미국 쪽에서는 규제가 유럽보다는 미국의 규제가 아주 적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트럼프? 에이, 원유입니다. 원유. 원유 때문에 규제가 약한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 저유황 경질유 황함유량 0.24 API 지수 39.6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은 원유 고유황 중질유 이 자체가 함유량이 2.04나 API 지수 31.0이므로 우리나라의 원유 중 80%가 중동산입니다. 황은 연료에 포함되어 있고 이 황은 연소할 때 산소와 화합하면 중량이 2배인 아항산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원유 자체를 정제해서 뭐 0.5, 0.75까지 뭐 몇 프로까지 뭐 만들겠지만 황 수치가 높은 데서는 맞추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맞추는 게 보다 더 좋은 품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원유 자체가 유럽이나 북미 쪽이나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디젤 자동차 10년을 더 연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은 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뭐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뭐 일산화탄소 그리고 뭐 분진이라고도 하는지 이제는 매연 입자 PM도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 1 1993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은 94년도쯤에 적용이 되어 갖고 지금 연료를 뭐 이슈에서 제어를 해 분사하는 데서 질소 산화물 이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EGR을 이때부터 아마 장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2는 97년도쯤에 적용되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로 1, 유로 2 넘어오면서 배출가스 규제만 조금 더 강화하고 처리 방식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공기량 인터쿨러 하나 조금 하나 달아놓고 뭐 그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3
2005년까지 적용되었고, 이때는 이제 불완전 연소를 줄이기 위해 개선하고자 이제 CRDI 커먼레일을 장착이 되었고,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DPF가 이제 만들어 장착되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유로4. 유로4는 이제 2008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EGR, DOC 촉매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유로5 2014년까지는 이제 적용되었고, 2013년도 이쯤에 잠깐 유로5B로 나누어져 PM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입자 크기 모두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저압 EGR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유로6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배출가스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지자 DPF, EGR, SCR, LNT 등 대체해서 복합적으로 최대한 배출가스 규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유로6B, 유로6C 템프, 유로-D. 2018년도부터는요, 유로6C가 되었고, 19년도부터는 유로6D 템프로 바뀌었습니다. 템프는 아마 일시적인 뜻을 붙인 겁니다. 템프 온도 쪽 그쪽이 아니고, 유로6D에서는 템프에서는 기준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낙스 값을 2.1배를 줄여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기준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1.5배로 줄이는 것으로 유로6D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로7 25년도까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이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과연 유로7 이 규제가 계획은 잡혀져 있으나 어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규정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BCL에서 화석 연료 비중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우리 지난 디젤 자동차 이렇게 시장 흐름을 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디젤 자동차 시장 흐름, 점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드렸고, 우리 그 디젤 자동차의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이 이 DPF일까요? 이 DPF 때문에 너무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유로7 이후 아까 말했잖아요. 화석 연료는 비중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 발표를 했지만, 지금 우리 디젤 자동차에서는요, 연료를 갖다 놔야 하는데, 내가 예전에도 연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입니다. 디젤 자동차에서는 연료입니다. 연료이냐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2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연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실정, 그리고 DPF는 연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F는 연료다, 인젝터, 고압 펌프 주제로 이제 다음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